IRP 계좌로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 재정 지원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초반에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선홍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2012년 이후에 새로 성립된 사업은 모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하면 채권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회사의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이 더 권장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퇴직 후에 노후 보장을 위한 게 바로 퇴직금인데요. 중간중간 퇴사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다 사용을 해버리면 사실상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또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후와 관련된 사회 문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연금 제도가 강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여전히 퇴직금을 활용하고 계시는 회사가 많죠. 네, 그 퇴직연금이 의무로 되기는 했는데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퇴직금으로 지급이 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퇴직연금 활용이 좀 더 더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퇴직연금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시키고 근로자의 노후 보장 소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원래 이제 개별 회사를 단위로 해서 가입을 하고 적립금을 운용을 해가지고 그 운용 수익으로 근로자한테 퇴직연금을 지급을 하는 개념인데요. 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함께 적립금을 납입을 하고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을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고 이거를 개별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연금급여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개별적인 연금기금이 집단적인 연금기금이 된 거네요. 규모도 커지고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대행해준다고 하니 수익률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하면 해당 사업주의 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수수료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재정 지원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초반에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이 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협의를 통해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표준계약서는 공동기금 가입과 관련해서 공단과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노동부가 승인을 해서 공시하는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식적인 양식을 쓰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일반 퇴직연금처럼 규약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퇴직연금보다 좀 더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연간 적립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사업주는 매년 연간 총 임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운용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가입자인 근로자도 따로 적립이 가능할까요? 네, 가입자도 원하기만 하면 연에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제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입자의 부담금 계정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나중에 퇴직하게 되어서 급여를 받을 때에는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다양한 사유로 급여를 신청하는 게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IRP 계정이나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이제 가입자 계정으로 이전이 돼서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앞으로는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줄 때 다이렉트로 주면 안 되냐는 문의가 진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원래는 퇴직연금으로 DB형, DC형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면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했는데요. 사실 이 IRP 자체도 연금이기 때문에 인출하려면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가 돼요. 반면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서 근로자의 기존 급여 계좌로 넣어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업무가 단순하고 깔끔했죠. 그런데 이제는 퇴직금도 급여 계좌로 이체하는 게 안 되고 IRP 계좌로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이 이제 노후 생활을 보장을 하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현재 퇴직금 제도는 이런 노후 보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과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 제도는 과세 이연 같은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게 주된 개정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 내가 받는 퇴직금을 뭐 바로 현금으로 쓸지 아니면 노후에 쓸지 이건 본인이 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괄적으로 IRP로 옮겨버리면 사실 현금을 수령을 하려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것도
것도 좀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사도 사실 퇴직금을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걸 전부 다 개인 IRP 계좌로 확인해서 거기다 넣어야 하고, 만약 잠적하는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근로자 계좌를 찾아야 하고, 이거 급여 계좌에 넣으면 법 위반이 되고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더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뭐 한동안 좀 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는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을 원천 징수하지 말고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넘겨야 합니다. 세금은 향후에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 과세가 됩니다. 근데 노무사님, 중간정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뭐 중간정산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이유가 뭐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뭐이 중간정산된 자금을 IRP로 넣어버리면 유동성이라는 게 확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한 퇴직금은 급여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 급여액 자체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할 때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안 넘기고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를 300명 이상 사용하는 회사는 DB형, 그러니까 이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1년에 한 번 이상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뭐죠? 기존에 DB형을 도입한 회사에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립금이 최소 적립 수준에 미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둬서 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거나 적립금 운용계획서나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DB형 퇴직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이런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구성은 화면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최소 적립금이 미달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 퇴직연금 제도 관련 업무의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의 경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씩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선 퇴직연금이라든지 이제 뭐 자산운용에 대한 경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모호한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노동부가 고시해서 전문성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이제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네, DB형을 사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300인 이상은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의사 정족수라든지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DB형은 최소 적립금에 대한 적립 의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 안정화 계획서만 있고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된 내용은 최소 적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최소 적립금 대비해서 부족한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1차에 200만 원, 2차에 500만 원, 3차에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정된 퇴직연금 보장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인사팀에서는 근로자들의 IRP 계좌 관리 업무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